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평범하게 자랐어요. 부모님은 두 분이 함께 횟집을 운영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늘 따뜻한 밥상이 있었고 부모님이 땀 흘려 번 돈으로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운 좋게 대기업에 입사했고 지금은 그곳에서 나름 성실하게 일하며 살고 있답니다. 부모님께서 애써 키워주신 만큼 저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다 34살에 친구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첫 만남부터 특별히 설레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대화가 편했고 취향도 비슷해서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졌죠. 그는 저보다 3살 많았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독립해서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평범한 연인처럼 데이트도 하고 주말이면 함께 영화도 보러 다녔어요. 좋아하는 음악 취향도 비슷했고 같은 드라마를 보며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웠죠. 물론 연애를 하다 보면 의견 차이로 다툴 때도 있었지만 크게 싸운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2년의 연애 끝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서로의 나이도 있었고 부모님들도 슬슬 결혼을 기대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반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 반반 결혼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제 혼자만의 의견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상관없다고 대답했어요. 남자친구가 반반 결혼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사실 그때는 반반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결혼 비용을 공평하게 나누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의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기로 약속했어요. 며칠 뒤에 남자친구 부모님과 식사 약속을 잡았죠. 그런데 약속 일주일 전이었어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반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시 묻는 거예요. 저는 전에 말했잖냐면서 상관없다고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고 다시 답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생각하는 조건을 먼저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건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는 거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이어진 메시지를 보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신혼집도 반반으로 하고 공동명의로 등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취득세나 각종 세금도 모두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죠. 생활비도 각자 반반씩 내고 데이트 비용도 반반, 명절 용돈도 각자 부모님께만 드리고 심지어 혼수까지도 품목을 정해서 반반씩 준비하자는 거였어요. 마치 사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조목조목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기분이 묘하게 나빠졌어요. 결혼이 무슨 계약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따져가며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물론 요즘은 반반 결혼이 흔하다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날이 서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미리 다 정해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면서 서로 원하는 조건을 먼저 명확하게 말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야기하다가는 싸울 것 같아서 그냥 생각해 본다고 하고 대화를 끝냈어요. 사실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2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마음이었죠. 며칠 후 퇴근하고 남자친구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3년 전 즈음에 제 명의로 빌라를 하나 경매로 낙찰받았었어요. 크고 좋은 빌라는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재산이었죠. 처음으로 혼자 공부하고 발품 팔아서 얻은 제 집이었으니까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낙찰받아서 임대를 주고 있었고 물론 대출도 끼어 있었지만 월세 수입으로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느라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서 엄마가 그 빌라를 대신 관리해 주시고 계셨죠.
그날 전화는 그 빌라 세입자분이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엄마와 조건이나 기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통화를 마치고 나니 옆에 앉아있던 남자친구가 눈을 반짝이며 물어보더라고요. 집이 있냐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3년 전에 경매로 낙찰받은 빌라가 하나 있다고, 지금은 임대를 주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갑자기 굉장히 관심을 보이면서 얼마에 낙찰받았는지, 지금 시세는 얼마인지, 월세는 얼마나 받는지 등등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대략적인 금액들을 말해줬고 남자친구는 대단하다면서 칭찬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남자친구가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계획적인 걸 좋게 봐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그게 나쁜 신호인 줄 몰랐어요. 남자친구 부모님과 만나기로 한 날 이틀 전이었어요. 남자친구가 또다시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반반 결혼 이야기 우리 더 해야 하지 않냐고요. 솔직히 그때 저는 너무 짜증이 났어요. 결혼이 무슨 비즈니스 계약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자꾸만 조건 이야기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서 만나기로 했죠. 카페에서 만난 남자친구는 다시 신혼집 이야기부터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갑자기 신혼집은 제 명의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반반 결혼을 하자면서 왜 갑자기 제 명의로 해준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제가 반반 결혼인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공동 명의로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자기 같은 남자가 어디 있냐면서 생색을 내는 거예요. 요즘 남자들 중에 이렇게 신혼집을 여자 명의로 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면서요. 저는 진짜 그럴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남자친구는 계속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조건을 제시하는 건지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동등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서 집안일도 반반씩 하고 혼수도 반반씩 준비하자고 또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약간 너무 화가 나서 물어봤어요. 그럼 아이를 낳아도 육아도 공동으로 하는 거냐고, 육아든 집안일이든 뭐든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히 반반씩 나눠서 하자고 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 표정이 애매해지더니 그래도 아이는 엄마가 주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서적으로도 아이에게 좋다면서 육아는 제가 더 많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따졌죠. 제가 10달을 뱃속에 품고 목숨 걸고 출산해야 하는데 왜 육아까지 전부 제 몫이 되어야 하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태연하게 그건 제가 여자라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처음부터 반반 결혼이라면서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던 게 너무 기분 나빴는데 결국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반반으로 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건 여자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식이었던 거죠. 저도 지지 않고 따졌어요. 그럼 제가 제 몸 망가뜨리면서 애 낳는데 너는 하는 게 뭐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자기가 출산하면 병원비는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굉장히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산후조리원은 필수가 아니니까 가고 싶으면 제 돈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 싶었죠.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다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아이에 대한 건 차차 이야기해보자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더니 제 빌라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 빌라를 팔자고요. 신혼집 명의는 제 명의로 해줄 테니까 빌라를 팔아서 그 돈으로 자기네 집을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남자친구네 집이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전세로 살고 계신다고 들었고 시부모님 두 분 다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일을 못 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린다고 들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남자친구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제 재산을 가지고 자기네 집을 도와달라니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빌라는 너랑 아무 상관없는 내 재산이니까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다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화를 내면서 자기가 신혼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주면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혼집으로 20평대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20평대 아파트면 서울에서는 최소 억 단위는 되는 건데 그걸 제 명의로 한다니 그럴 형편이 되지 않을 텐데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전세라는 거예요. 제 명의로 전세를 얻겠다는 거였죠. 제 명의로 하면 당연히 대출도 제 명의로 받아야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제 빌라를 파는 것과 같은 거죠. 게다가 전세는 언젠가는 빠져나와야 하는 돈인데 제 빌라는 제 소유의 부동산이에요.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 월세 수입도 있는 자산이죠. 저는 참았던 화가 폭발했어요. 그게 어떻게 같은 거냐고, 제 명의 전세와 제 소유 부동산이 어떻게 같은 거냐고 따졌죠.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반반 결혼이라면서 계약 진행하듯이 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돌변하더라고요. 저를 보고 이기적이라고 계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먹고 놀면서 자기 돈만 쓰려고 했냐고, 그러기엔 제 조건이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겨우 330만 원 벌어서 부모님한테 100만 원씩 보내주면서 그 돈으로 제가 어떻게 먹고 놀 생각만 하겠냐고 했죠. 내 월급이 뭐 월천이라도 되냐고, 솔직히 내 조건이 나보다 나은 게 뭐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발끈하면서 자기 월급 가지고 뭐라고 하기엔 너도 300만 원 겨우 받지 않냐고 맞받아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냉정하게 말했어요. 너는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계약직이고 나는 정규직 대기업 직원이라고요. 게다가 저는 월세 수입이 들어오는 빌라도 있는데 어떻게 내 조건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나는 부모님 노후 준비 다 되어 있어서 내가 도와드릴 일도 없는데 너는 벌써 결혼도 하기 전에 내 빌라 팔아서 니네 집 주자고 하는 게 맞는 거냐고 했죠. 사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먼저 저한테 조건 타령을 하니까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저를 보고 이렇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여자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차피 가족될 사이인데 도와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게 아니라 반반 결혼 운운하면서 먼저 조건 따지기 시작한 건 너라고 했죠. 애초에 결혼이 무슨 계약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하나 정해놓고 하는 게 정상이냐고 물었어요. 그리고는 이미 감정이 다 상했으니 너와는 결혼할 수 없겠다고 분명하게 말했죠. 남자친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어요.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아무리 반반 결혼이 흔하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조건 하나하나를 따지는 사람이 제 남자친구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2년 동안 함께하면서 이런 면을 전혀 몰랐던 제 자신도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결혼하고 나서 이런 모습을 봤다면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그날 밤 남자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너무 심했다면서 사과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과하면서도 저한테 너도 이기적인 건 맞지 않냐고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적반하장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죠. 주변에서는 2년이나 만났는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선배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았고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죠.
처음 만났을 때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었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과 몇 번 만나면서 저는 이전 남자친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고 항상 제 편의를 먼저 생각해줬어요. 무엇보다 저를 조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1년 정도 만나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은 먼저 제게 물어봤어요. 어떤 결혼을 원하는지,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했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물론 결혼 생활이 늘 완벽할 수는 없죠. 가끔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서운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늘 먼저 제 입장을 생각해 주려고 노력해요. 제가 힘들어하면 위로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죠. 저도 남편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져요. 그렇게 서로 배려하다 보니 점점 더 사랑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도 가끔 뉴스나 인터넷에서 반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때 일이 생각나요. 반반 결혼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서로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공평하게 책임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결혼은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만약 지금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고 결정하시길 바라요. 조건이나 외모, 집안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성과 배려심이에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고 함께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세요. 결혼 전에 조건을 따지며 계산하는 사람이라면 결혼 후에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